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도 다니는 광고회사에서 9년간 어카운트 플래너로 근무를 한 여자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다니는 회사를 목표로 일을 했었어요. 회사에 맞게 취업 준비를 했었고 감사하게도 한 번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회사에 애정도 많고 늘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4년 뒤에 입사를 했었어요. 나이는 동갑이지만 회사에선 제가 선배이자 일을 가르쳐주는 사수였죠. 학교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생각보다 일머리는 없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자세가 좋았고 성실하고 싹싹했어요. 일이야 할수록 느는 거고 일단 성실하게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 저는 너무 좋게 봤죠. 그렇게 저는 필요한 부분도 잘 가르쳐주고 그 남자도 적극적인 자세로 배우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적으로 연락할 정도로 친해진 건 아니었지만 회사 안에서는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하고 가깝게 지냈죠. 그 남자는 그때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고 결혼을 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열심히 결혼 자금을 모은다고 그랬죠. 저는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을 해주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딱히 남자친구도 없었고 남자친구를 사귈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강아지 또롱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저한테 또롱이는 가족이자 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또롱이랑은 그만 놀고 제발 남자도 만나고 결혼할 생각도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지만 저한테 관심 있는 건 회사 일과 또롱이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 주말 늦은 저녁 또롱이와 저녁 산책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 목소리가 몹시 안 좋더라고요. 저희 동네 쪽인데 자기 술 한 잔 사줄 수 있냐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아니고 밖에서 따로 보자고 하길래 좀 놀라긴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안 좋길래 알겠다고 하고 나갔죠. 그 남자 한다는 말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헤어졌냐니까 자기가 좀 실수를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용서를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다 보니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기운 내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어쩌다 보니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후부터 그 남자가 회사에서 말고도 저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종종 했습니다. 뮤지컬 티켓이 생겼는데 같이 가자던가 새로 생긴 밥집에 가보자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요. 편한 직장 동료니까 저도 스스럼 없이 같이 잘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장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둘이 사귀냐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냐며 둘이서 데이트하는 거 본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남들 눈에는 데이트처럼 보이는구나 했습니다. 그 뒤로는 사적으로 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좀 의도적으로 피하니까 그 남자는 왜 자기를 피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회사 동료니까 회사 안에서만 잘 지내자. 밖에서 굳이 따로 만나고 그러진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그 남자는 몹시 서운해하면서 저에 대한 호감이 생겼다고 회사 밖에서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회사 동료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초반에는 그 말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저도 그 남자가 좋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도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기에 저도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죠. 그리고 2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희가 사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나눠드리니까 드디어 결혼하느냐며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청약이 당첨되었던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은 혼수랑 신혼여행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잘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차를 바꿀 때 보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신혼집 보금자리도 마련하고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 앞에는 행복한 미래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둘 다 인정받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괜찮았죠. 대출이 좀 있긴 해도 신축 자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거였고요. 열심히 돈도 많이 벌고 우리 닮은 예쁜 아이도 낳자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저 닮은 딸을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는 남편 닮은 아들을 갖고 싶다고 했고요. 제 말에 남편은 그럼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자고 그렇게 네 식구 행복하게 잘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참 행복했어요. 애정이 가득한 회사,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나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과 새롭게 시작될 제2의 인생까지 모든 것이 행복하고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네, 그렇게 믿었어요. 제 뒤에서는 그렇게 더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신입사원을 뽑았고 저희 팀으로도 여직원 하나와 남직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여직원의 이름은 오한나 씨였는데 얼굴도 예쁘고 싹싹하고 일도 잘했었죠.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고 성격도 활발해 보여서 팀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나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한나 씨의 사수였는데 남편은 한나 씨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일도 잘하고 싹싹한데 왜? 일을 잘하긴 뭘 잘하냐? 뭘 가르쳐주면 제대로 배울 생각도 않고 실수해도 웃는 걸로 적당히 때우긴 하지. 회사에서도 쓸데없는 짓 하면서 사람들한테나 잘 보이려고나 하지. 정작 업무에 대해서는 실수가 너무 많아. 내가 걔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니까? 저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면 속으로 당신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싶었습니다. 남편도 초반에는 일도 잘 못하고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기는 싶었지만 남편이 한나 씨의 사수이다 보니까 저렇게 느낄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한나 씨와는 업무로 많이 엮여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나 씨가 어리고 사회생활도 아직 낯설 텐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한 적은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남편이 괜히 나서서 제 앞에서 한나 씨 욕을 하는지요. 남편은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저의 의심을 피하고 싶어서 혹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심정으로 그랬겠죠. 저는 남편과 오한나 씨의 진짜 사이를 저희 집에 있는 펫 CCTV를 통해 알게 되었거든요. 저희 친정은 아빠가 안 계시고 엄마만 계시는데요. 제가 결혼하면서 또롱이는 엄마가 데리고 있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중국에 있는 이모 집에 놀러 가서 한동안 좀 지내다가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길면 몇 달까지도 있다가 올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또롱이를 저희 집에 당분간 데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에게도 말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또롱이가 노견이다 보니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서 쓰던 강아지 전용 CCTV를 가지고 와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CCTV는 또롱이의 현재 모습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모양이 일반적인 CCTV 같이 생긴 게 아니고 AI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저는 그걸 서랍장 쪽에서 거실이 잘 보이게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지나가는 말로 팩캠을 설치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은 그냥 대충 흘려서 듣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 번씩 생각이 나면 그 CCTV를 보았어요.
CCTV가 움직이기도 하고 강아지에게 말도 걸 수 있어서 또롱이가 불안해하거나 막 짖으면 또롱이 그만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한나 씨는 인쇄소 외근 업무가 있다고 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을 한참 하다가 문득 또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나, 밥은 먹었나 생각하면서 폰으로 팩캠을 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왜냐면 집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도둑이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요. 남편도 저도 회사에 와 있는데 저희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뒤통수가 남편인 겁니다. 집에 왜 갔지 생각을 하며 팩캠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 화장실에서 한나 씨가 나왔거든요. 한나 씨는 쭈그려 앉아서 저희 또롱이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외근 간다고 한 남편과 한나 씨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걸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한나 씨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둘이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과 한나 씨는 저희 신혼집에서 외도를 저지르는 것이었어요.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어서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을 벗어나 화장실에 앉아 그 팩캠을 계속 봤습니다. 손이 너무 떨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거실에서는 또롱이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한나 씨는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두 인간들이 저희 집 안방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죠.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화장실에서 거의 1시간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저는 꿈에도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드나들었을까? 또롱이가 오한나 씨를 보고 짖지 않는 걸 보니 처음 온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외근을 자주 나갔는데 사실은 우리 집으로 갔던 걸까? 지금 당장이라도 남편과 오한나 씨 멱살을 잡아 끌고 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온몸이 너무 떨리고 기가 막혔죠. 가만 생각해보니 오한나 씨는 저희 결혼식에도 왔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 저를 보고는 과장님, 너무 아름다운 신부세요. 라고 했었죠. 그리고 저에게 과장님 행복하세요 라고도 했었습니다. 내 뒤에서 내 남편과 만나고 신혼집에 내 침대에서 뒹굴었던 그녀가 저보고는 결혼식장에서 행복하라고 했던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것들에게 기만당하고 있었을까 속에서는 용암 같은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그 인간들의 낯짝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일단 안 믿겼고 제가 그것들 얼굴을 직접 보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가니 팀장님이 어디 몸이 안 좋느냐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급체를 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회사를 나왔어요. 그 인간들이 좀 전까지 있었던 집으로 들어갈 업무가 안 나서 차 안에서 녹화된 캠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니 오한나 씨는 화장실에 가고 남편은 물을 마시고는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제가 봤던 그 광경이었고요. 저는 배신감으로 벌벌 떨며 그 장면을 보고 또 봤습니다. 결혼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차라리 모텔을 가지 왜 신혼집을 왔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남편은 연애 때 저랑도 호텔이나 모텔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스쳐간 곳이 싫다고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면서 이 인간이 지는 세상에서 제일 더럽게 바람피면서
기어코 바람질까지 집에서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데 제가 아파서 조퇴했다는 얘기를 들은 건지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는 안 받으려다가 받았는데 엄청 걱정스러운 척하면서 괜찮냐느니 어느 병원에 갔냐느니 묻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인가 싶었죠. 결혼한 지 몇 개월도 안 된 새신랑이 신혼집에서 다른 여자, 그것도 회사 동료랑 그러고 있었으면서 뻔뻔하게 제 걱정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쌍욕이 나오는 걸 겨우 참고 대강 전화 끊었어요. 그렇게 저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침대가 역겨워서 눕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에 이불 깔고 누웠습니다. 누워서 내내 그 생각만 곱씹었죠.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남편은 바람을 피고 저는 그걸로 이혼을 한다니 제 신세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괜찮냐며 왜 침대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느냐 그러는 겁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쥐어 뜯어놓고 싶은 걸 참고는 그냥 방바닥 따뜻한데 눕고 싶어서 그러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좀 쉬고 싶다고요. 남편은 죽을 좀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제 앞에서는 잘하는 척 껌뻑 죽는 척 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치졸할 수가 있나 싶었죠. 저는 다음 날도 병가를 냈고 하루 종일 남편과 오한나 씨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결론은 이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다고 해도 그냥은 못하겠다. 회사에 저것들 소문 다 내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런 것도 내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 싶어서 그 생각도 접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남편에게 이혼 서류 전달하고 그것들 불러서 소문내기 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 둘이 나가면 당연히 소문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너무 암울하고 기가 막혔지만 애써 마음을 달랬어요. 차라리 신혼 초에 내 남편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아채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자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변호사 상담도 하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남편과 그 여자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봐야 된다는 게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참아댔던지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았죠. 그래도 그냥 조용히 끝내자 그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얘기를 해놨었는데 남편은 그날 오한나 씨와 외근을 나갔다가 곧바로 퇴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근을 간다는 말에 저는 신경이 확 곤두서더라고요. 저것들이 설마 또? 저는 혹시나 싶어 남편이 나가고 나서 캠을 틈틈이 살폈습니다. 진짜 외근을 간 건지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러다가 내가 미치겠다 생각하며 빨리 이혼하자 그 생각만 했죠. 그러면서 퇴근 준비를 하는데 그 순간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팩캠에 찍히는 겁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는 건가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여자도 뒤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 여자를 집에 들인 거였죠. 이번엔 정말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니까 오한나 씨를 집으로 데리고 왔구나 싶은데 가자는 남편도 좋다고 따라오는 이 여자도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집으로 쫓아가서 전부 뒤집어 엎겠다 생각하며 급하게 겉옷을 껴입는데 과장님, 근데 신혼집 집들이는 언제 시켜주세요? 라고 옆에 후배가 묻는 겁니다. 네? 결혼하신 지 몇 달 됐잖아요. 근데 집들이도 안 시켜주시고 집이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저희는 언제 한번 초대해 주실 거예요?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과 그 여자 생각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맞아. 조만간 한번 초대할게요. 그랬습니다. 곧 이혼할 건데 초대는 무슨 초대인가요? 그냥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아무 말이나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머리에서 뭔가 번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아니면 오늘 가실래요? 네? 오늘요? 네.
지금 같이 가죠 뭐. 어차피 제가 음식은 못하니까 대신 배달 음식은 드시고 싶은 거 다 시켜드릴게요. 집에 술은 많이 있어요. 어머, 과장님 너무 쿨하시다. 이렇게 바로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 초대할 건데 오늘 혹시 저희 집 가실 분 계신가요? 그 말에 몇몇 분은 왜 이렇게 갑자기 초대하느냐면서 안 된다고 하셨고 저한테 물어본 동료랑 3, 4명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럼 같이 가요. 근데 저희 집들이 선물도 준비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도 돼요? 선물은 무슨 선물요? 저도 따로 음식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가세요. 그렇게 저는 동료들과 함께 퇴근을 했습니다.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선 이것들 어디 한번 개망신 당해봐라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혹시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그것들이 돌아갔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차장에는 남편의 차가 있더라고요. 저는 동료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과장님. 엘리베이터도 엄청 신식이다. 이런 데서 신혼 시작하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대리님한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가는 거요. 퇴근하고 오셔서 깜짝 놀라시겠다. 집에 가서 통화하죠 뭐.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될까?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과 어디 한번 개망신 당해봐라 라는 생각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앞에 도착했고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는 그 여자의 신발이 있었죠. 다른 직원들은 그게 제 신발인 줄 알았겠지만 저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또롱이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과장님이 말했던 또롱이가 얘죠? 맞아요. 너무 귀엽다. 안 물죠? 그럼요. 과장님 집 너무 예뻐요.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온 신경은 안방에 쏠려 있었습니다. 지금쯤 밖에 사람들이 왁자지껄 와 있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 저것들이 어쩌고 있을지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는 주방, 그리고 여기는 서재로 쓰고 있는 방이에요. 일도 하고 책도 읽고. 어머, 너무 예쁘다. 인테리어에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 방은 뭐 따로 없어서 창고로 쓰는 방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쪽 방이 큰 방인가 봐요. 맞아요. 큰 방도 볼래요? 아, 됐어요, 과장님. 무슨 신혼집 큰 방까지 봐요. 저희 그렇게 주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집 구경하는 건데요, 뭐. 하면서 저는 동료들을 데리고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문고리를 힘껏 돌려서 문을 확 열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 여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머, 침대 진짜 크고 이쁘다. 이거 되게 비싼 브랜드잖아요. 동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이것들이 어디 갔지?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를 따라 들어온 또롱이가 갑자기 드레스룸 쪽으로 가더니 왈왈 짖는 겁니다. 그 순간 알았죠. 이것들이 드레스룸에 숨었구나 라는 것을요. 또롱이가 드레스룸 앞에서 짖고 있으니 동료들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또롱이 왜 저래요, 과장님? 또롱아, 너 왜 그래? 거기 귀신이라도 있니? 그러게요. 또롱이가 왜 저러지? 진짜 귀신이라도 있는 건가? 과장님 무섭게 왜 그러세요? 한번 열어보면 되죠. 귀신 있는지 없는지. 저는 드레스룸으로 가서 문을 있는 힘껏 열어 제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두에게 정적이 찾아왔어요. 뒤에 서 있던 동료들은 너무 놀랐는지 비명도 못 지르더라고요. 네, 그 드레스룸 안에는 남편과 오한나 씨가 벌거벗은 채로 옷가지를 들고 숨어 있었거든요. 제가 문을 열어 제끼자 놀란 얼굴로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뒤에 있던 동료는 너무 놀랐다가 뒤늦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뭐야? 누구세요? 아, 잠깐만. 대리님? 옆에는 오한나 씨? 동료들 기절 초풍하고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것들을 노려봤습니다. 팩캠으로 보긴 했지만 직접 두 눈으로 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오한나 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현관 밖으로 도망쳐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오한나 씨 맞지? 방금 그 여자. 아니, 한나 씨가 여기 왜 있어? 동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눈알만 굴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옷이나 입어. 저는 드레스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그랬어요. 미안해요. 이런 꼴 보여서. 과장님 괜찮으세요? 이게 다 뭔지. 나도 너무 놀랐네요. 미안한데 일단은 다 돌아가 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저희는 가야죠. 우리 가자 얼른. 그렇게 동료들은 놀라서 웅성거리며 제 눈치를 보며 나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있는 힘껏 때렸죠. 남편은 뺨을 맞고도 아무 말 못하고 있더라고요. 더러운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미안해 자기야. 네 자기가 어딨어. 나한테 이럴 꼴 보이고 자기라고 하고 싶니? 너는 이제 끝났어. 회사에 소문 다 날 거다. 너하고 저 여자가 무슨 짓거리를 벌였는지. 꼴 좋다 아주.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리고 너네 집으로 이혼 소장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 기집애한테도 말해놔.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해주겠다고. 당장 나가라고. 남편은 거의 울 듯한 얼굴로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개망신 준 거라서 속 시원하기도 한데 한편으론 제 꼴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 눈물도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쫓아내고 쓰러지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또롱이가 저를 위로해주는 건지 제 품으로 와주더라고요. 저는 또롱이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 날 역시나 온 회사가 뒤집어졌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출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개망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낯짝 들고 회사로 오겠나요? 하지만 저는 이 악물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곤 괜찮으냐 물어보는 동료에게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 꼴 보여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자기들한테 뭐가 미안하냐고 과장님 힘내시라고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과 오한나 씨 욕을 한 바가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대꾸 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한동안은 저희 집 일로 회사가 들썩거렸습니다. 이사님까지 저를 호출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괜찮으냐 할 정도였죠. 저는 괜찮다고, 다만 그것들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이사님은 당연하다고, 직원들의 사생활이긴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심각한 품행 손상에 관련된 문제니까 엄중히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한나 씨는 회사에서 뭘 어쩌기도 전에 자진해서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퇴사는 안 하고 버텼는데 회사 내에서도 압박이 오니까 결국 퇴사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회사에 그 소문이 났는데 계속 다닐 생각을 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퇴사와는 별개로 남편과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도 걸었습니다. 캠의 남편과 그 여자가 집에 드나드는 것도 녹화되어 있고 그 여자가 옷 벗고 도망가는 것까지 다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상간녀 집과 시댁으로 소장을 고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위자료를 받고 짧은 소송 후에 끝을 냈어요. 저라고 강철 멘탈도 아닌데 회사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 견디기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렴치한 것들 때문에 제가 제 직장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그럴수록 아무렇지 않게 마음을 붙잡으며 회사 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남편도 그 여자도 이쪽 계통으로는 소문이 다 나서 재취업하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우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전 남편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전 남편이 예전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랑 헤어지고 저랑 만난 거였고요. 그때 전 남편이 저더러 본인 실수로 여자친구와 헤어진 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이 그때도 여자친구 속이고 다른 여자랑 원나잇 한 것을 들켰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희 회사에 전 남편 헤어진 여자친구랑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제 이혼 때문에 회사가 통째로 시끄러워지니 그 이야기도 전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전 남편의 외도가 무슨 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바람을 습관처럼 피는 인간이었죠. 애초에 글러먹은 인간인데 내가 모르고 결혼까지 한 거구나 싶어서 아차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전 남편 같은 인간하고는 계속 살 게 아니구나, 빨리 끝난 게 다행이구나 싶었어요. 전 남편의 바람기는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을 테니까요. 한동안 저도 회사에서 구설수에 같이 휘말려서 꽤나 동정의 눈길도 많이 받고 원치 않는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름 회사에서는 유능한 과장님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신혼 초에 남편 외도를 목격한 불쌍한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때 제가 한 일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으니 그 대가도 잘 치르게 해준 것 같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속 시원한 쪽으로 해결이 잘 됐구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보란 듯이 회사 잘 다니면서 더욱 씩씩하게 살 겁니다. 겨우 그런 일로 의기소침해지거나 민망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요.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참 어이없는 일을 겪었구나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